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언론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또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여러 번 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언론사가 이 발언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선관위는요, 인용 보도라고 하더라도 이 여과 없이 발언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싣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이 직접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는 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그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 선관위 답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후보 약간 좀 일방적인 주장 중심으로 나간 거죠. 왜 네. 뭐 진중권 교수를 뭐 보수 논객이라고 칭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문제를 삼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SNS에 굉장히 힘이 커지면서 SNS에 그냥 이렇게 올린 표현들을 거의 요즘 기사화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 이런 뭐 좀 너무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기사화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고요. 지금 선관위 쪽이 주의를 주거나 이것도 편파 이게 아니라 취재 자유는 충분히 보장한다. 그러니까 특정 뭐 이거를 보도해라 안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일방적 주장을 보도할 때는 균형 있게 다른 어떤 반론도 함께 보도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SNS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방송 패널 이런 데서도 뭐 지나친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방송에서 심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이 어떤 그 기사의 원재료가 됐을 때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좀 상식적인 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지금 방심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심위에서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순화를 시켜라. 이런 거는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만 지금 선관위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내용을 지적을 한 건데 글쎄요. 이 나쁜 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실은 것을 문제 삼은 건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취재를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선관위에서 보도 내용을 제재하는 게? 이게 이제 언론사는 누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은 그걸 보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비판을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면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진중권 교수 거만 지금 기자들이 보도하는 게 아니고 김어준 씨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것도 보도가 돼요, 똑같이. 물론 뭐 예를 들면 조금 언론사마다 약간 보수적 색채냐 진보적 색채냐 약간씩 보도의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똑같이 보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만약에 진중권 교수의 이런 발언은 보도하는 것이 이거 형평상 문제가 된다 그러면 김어준 씨도 똑같이 그러면 보도하는 것이 이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형평에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번 이 양 정당으로부터 특히 야당으로부터 편파적이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빨간색으로 쓰면은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고 파란색은 괜찮다고 하고 이런 것들 여러 번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좀 더 중앙선관위는 사실은 과전불람이라고 하거든요. 공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도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두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관위가요, 취재원의 발언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 인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방금 말씀한 부분에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 게 그렇다면 김어준 씨에 대한 발언도 언급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확하게 보세요? 지적하셨어요.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선관위가. 자, 보도를 딱 접할 때 이 정도 뉴스에 관심을 보이시고 읽으실 분이라면 진중권이 누구고 김어준이 누구니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관계 인용해서 뭐 타이틀에 썼다, 기사 타이틀에 썼다, 인용을 하는데 쭉 그냥 인용만 하고 뭔가 선전하는 듯한 식으로 해서 한쪽을 비판하는 듯이 기사를 썼다 해도 네. 판단은 기사를 읽는 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여기까지 이런 일까지 나서서 했다?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네.
뭘 노리고 이걸 했겠느냐?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다 거부당해요. 역효과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4년 넘게 네. 문재인 정권 이후에 과연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지 여부부터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 선거가 있었고 저도 경험을 했지만 최근에 선관위가 이 공정성 논란에 유독 많이 휘말렸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글쎄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우리가 지금 정치 영역이 확장이 되고,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워낙 좀 첨예하게 이렇게 네. 이제 대립돼 있다 보니까 그 선거 중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간에 우리나라가 조직이 그 틀을 갖추고 있고 선관위가 어쨌든 중립적인 기구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선관위를 이렇게 선거나 정치권에 끌어들이기보다는. 네. 그러기 전에 좀 뭔가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국민들이 스스로 좀 자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선관위 얘기가 무슨 그 특정 인사의 게시물을 게시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네. 여과 없이 조금 정제되지 않고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네. 그리고 항상 뭐 양측을 균형 있게 해라. 이게 저는 뭐 꼭 아까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뭐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좀 공정하게 앞으로 하라는 언론에 대한 촉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